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고을에 유리라는 젊은 의녀가 있었사옵니다. 나이 22의 그녀는 관아에서 일하며 백성들의 병을 고치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는데 특히 약초에 발가 산의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었더이다. 유리의 집안은 대대로 의술을 업으로 삼아온 문중이었사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의술이 아버지를 거쳐 유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었는데 특히 유리는 여는 남자 의원 못지않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더이다. 허허, 이 계집아이가 바늘 하나로 온갖 병을 고친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고을 원님조차 유리의 실력을 인정하여 관아에서 일하게 하였고 유리는 그 신임에 보답하고자 날마다 정성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았사옵니다. 유리의 용모 또한 범상치 않았더이다. 키는 여느 여인보다 조금 크고 얼굴은 달걀처럼 고우며 눈은 맑은 샘물 같고 코는 오똑하며 입술은 앵두 같았사옵니다. 더욱이 그녀의 손은 가늘고 길어서 침을 놓을 때마다 마치 선녀가 구름 위에서 춤을 추는 듯 우아했더이다. 오늘은 반드시 천년근 인삼을 구해야 하리라. 그날 아침 유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하였느니라. 치마저고리는 소박하되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는 댕기로 단정히 묶은 뒤 허리에는 양낭을 둘러매었사옵니다. 양낭 안에는 갖가지 도구들이 들어있었더이다. 약초를 캐는 작은 호미, 독을 다스리는 응급약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은침 한 쌈이 비단보자기에 쌓여 있었사옵니다. 이 은침들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갑오로 천년 묵은 은으로 만들어져 어떤 도끼도 감별해낼 수 있는 신묘한 물건이었더이다. 어머니, 저 다녀오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산짐승들이 많으니 해가 지기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 어머니의 당부를 뒤로하고 유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사옵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의 지저김이 그녀의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었더이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드니 온갖 꽃들이 만발한 봄의 절경이 펼쳐졌사옵니다. 진달래는 분홍빛으로 산을 물들였고 개나리는 노란 꽃송이를 자랑하며 바람에 흔들렸더이다. 허허, 올해 봄은 유난히 아름답구나. 유리는 혼자 중얼거리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하였는데 오랜 세월 이 산을 오르내린 덕분에 험한 바위길도 평지처럼 걸을 수 있었사옵니다. 한참을 오르니 첫 번째 약초밭이 나타났더이다. 그곳에는 도라지와 더덕이 자라고 있었는데 아직 때가 이르다 판단한 유리는 그냥 지나쳤사옵니다. 도라지는 가을에 캐야 약효가 좋지. 더 깊숙이 들어가니 두 번째 약초밭이 있었사옵니다. 이곳에는 당귀와 청궁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유리는 그 중에서 가장 실한 것들만 골라 조심스레 캐내었더이다. 당귀는 여인의 피를 맑게 하고 청궁은 머리의 아픔을 다스리지. 하나하나 정성스레 캐낸 약초들을 양낭에 담으며 유리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약초의 효능을 되새겼사옵니다. 산중턱을 지나 더욱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니 온갖 진기한 약초들이 눈에 띄었느니라. 황기와 감초 그리고 귀한 오미자까지 유리는 하나하나 정성스레 캐내며 양낭에 담았는데 그 솜씨가 얼마나 정교한지 풀 한 포기도 상하지 않게 채취하였더이다. 이제 인삼만 구하면 되겠구나.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유리는 큰 바위가 서 있는 곳에 다다랐사옵니다. 그곳은 예로부터 좋은 인삼이 자란다고 소문난 곳이었는데 과연 바위 틈 사이로 붉은 열매를 단 인삼 한 뿌리가 눈에 띄었더이다. 어머나, 이렇게 큰 인삼이. 유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사옵니다.
그 인삼은 적어도 수십 년은 자란 것으로 보였는데 뿌리의 모양이 사람 형상을 하고 있어 더욱 귀해 보였더이다. 이런 인삼이라면 어떤 중병이라도 고칠 수 있겠어. 유리는 조심스레 호미를 들어 인삼 주변의 흙을 파기 시작하였느니라. 인삼은 조금이라도 상하면 약효가 떨어지므로 마치 아기를 다루듯 세심하게 캐내야 했사옵니다. 유리가 인삼을 절반쯤 캐내었을 때였사옵니다. 바위 뒤편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더이다.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 사람의 신음이었느니라. 유리는 조심스레 바위를 돌아가 보았는데 그곳에는 25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사내가 쓰러져 있었사옵니다. 이런, 이 사람이 어찌 이리 되었나? 사내는 의식을 잃은 채 온몸에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특히 다리 부분에는 붉은 도끼가 퍼져 있었더이다. 유리는 즉시 그가 독초를 잘못 먹었거나 독충에 물린 것임을 알아차렸사옵니다. 사내의 용모를 자세히 살펴보니 비록 머슴의 차림새를 하고 있으나 범상치 않은 인상이었더이다. 키는 장대하고 어깨는 넓으며 얼굴은 검게 그을렸으나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준수했사옵니다. 특히 굳게 담은 입술과 고든 코는 의지가 강한 사람임을 보여주었더이다. 서둘러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리라. 유리는 먼저 사내의 맥을 짚어보았느니라. 맥이 가늘고 빨라 위급한 상황임을 확인한 그녀는 양낭에서 해독초를 꺼내어 입에 씹어 으깨어 상처 부위에 발랐더이다. 어서 도끼가 빠져나가라. 유리는 정성을 다해 사내를 돌보았사옵니다. 해독초의 즙을 상처에 바르고 도끼가 퍼지지 않도록 주변 혈자리를 눌러주기도 하였더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사옵니다. 해독초를 바르자 붉은 도끼는 사라졌으나 사내의 몸에는 다른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더이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더니 온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느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하체의 그 물건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 꿈틀거리며 점점 더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이었사옵니다. 이는 단순한 독이 아니로구나. 유리는 당황하였으나 의녀로서의 사명감이 앞서 더 자세히 살펴보았더이다. 사내의 맥을 다시 짚어보니 맥이 뜨겁고 빨라서 마치 불덩이가 몸속에서 타오르는 것 같았사옵니다. 이것은 혹시 진양초가 아닌가? 진양초는 산중에 자라는 희귀한 풀로 모양이 아름다워 꽃으로 착각하고 따먹는 사람이 종종 있었더이다. 하지만 이를 섭취하면 온몸의 양기가 치솟아 위험한 상태가 되는 무서운 독초였사옵니다. 큰일이로구나. 이대로 두면 양기가 터져서 죽을 수도 있어. 유리는 급히 사내를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하였더이다. 다행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옛 사냥꾼들이 사용하던 움막이 있음을 기억해내었사옵니다. 저기 움막까지만 데려가면. 유리는 사내를 업으려 했으나 자신보다 훨씬 큰 남자를 업기에는 역부족이었더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사옵니다.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으차차차. 유리는 온 힘을 다해 사내를 일으켜 세웠사옵니다. 다행히 사내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어서 반쯤 정신을 차린 상태로 유리의 부축을 받으며 걸을 수 있었더이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해요. 유리는 사내를 부축하며 천천히 움막을 향해 걸어갔사옵니다. 사내의 몸에서 나는 남성적인 냄새와 뜨거운 체온이 유리의 마음을 어지럽혔지만 그녀는 의녀로서의 사명감으로 그런 마음을 억누르려 애썼더이다. 이 사내의 이름은 창수였사옵니다. 그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부잣집인 서영감 댁의 머슴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성품이
성실하고 정직하여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있었더이다. 창수의 집안은 원래 양반이었으나 조부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락하여 지금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창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묵묵히 일에 정진하며 언젠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더이다. 창수야, 내가 산에 가서 영지버섯을 구해다 줄 수 있겠느냐? 그날 아침 서영감이 창수를 불러 부탁을 하였사옵니다. 서영감의 마님이 오랜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한 도사가 영지버섯을 다려 먹이면 나을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더이다. 예, 주인마님, 반드시 구해오겠사옵니다. 창수는 흔쾌히 승낙하고 산으로 향하였느니라. 그는 평소에도 땔감을 구하러 산에 자주 올라가서 산길을 잘 알고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영지버섯은 아무 곳에나 자라는 것이 아니었더이다. 깊은 산속 습한 곳에서만 자라는 귀한 약재였기에 창수는 평소보다 훨씬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야 했사옵니다. 영지버섯,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참을 헤매던 창수는 목이 마르기 시작하였느니라. 마침 근처에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물을 마시려 했는데 시냇가에 예쁜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사옵니다. 이런 예쁜 꽃이 있네. 그 꽃은 연분홍빛으로 마치 복숭아꽃처럼 아름다웠더이다. 창수는 무심코 그 꽃을 따서 입에 넣고 씹어 먹었는데 단맛이 나서 더 많이 먹고 싶어졌사옵니다. 맛도 좋고 향기롭구나. 하지만 그 꽃이 바로 무서운 독초인 진양초였던 것이더이다. 창수가 그것을 모르고 먹은 지 1시간쯤 지나자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먼저 얼굴이 화끈거리더니 온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리고 하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상한 감각이 몰려왔더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창수는 당황하여 시냇물에 얼굴을 담그고 열을 식히려 했으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사옵니다. 마침내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고 그때 마침 지나가던 유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더이다. 유리는 힘겹게 사내를 업고 움막에 도착하였느니라. 움막은 옛날 사냥꾼들이 사용하던 곳으로 돌로 쌓은 벽과 나무로 만든 지붕이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사옵니다. 움막 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으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더이다. 벽 한쪽에는 옛 사냥꾼들이 사용하던 화덕이 있었고 바닥에는 집단이 깔려 있었사옵니다. 우선 이곳을 정리해야겠어. 유리는 서둘러 바닥을 정리하고 사내를 눕힌 뒤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사옵니다. 화덕에 불을 지펴 움막 안을 따뜻하게 만들고 정수리에 놓여진 항아리에서 깨끗한 물을 떠왔더이다. 사내의 상태를 다시 살펴보니 더욱 심각해 보였사옵니다.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으며 온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더이다. 특히 하체의 그 물건은 계속해서 꿈틀거리며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사옵니다. 이 증상, 분명 진양초를 잘못 섭취한 것이로구나. 진양초는 산중에 자라는 희귀한 풀로 잘못 먹으면 온몸의 양기가 치솟아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었더이다. 유리는 옛 의서에서 읽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대응책을 강구하였느니라. 음기를 보충하여 양기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하리라. 유리는 양낭에서 은침을 꺼내어 사내의 혈자리를 찾기 시작하였사옵니다. 하지만 사내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에는 묘한 떨림이 일어났더이다. 비록 의녀의 몸이라 하나 젊은 총각의 건장한 몸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늘 어찌 마음이 평온하겠는가. 더구나 사내의 용모가 범상치 않아 눈썹은 검고 진하며
코는 우뚝하고 입술은 붉었사옵니다. 창수의 몸은 오랜 노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었더이다. 어깨는 넓고 가슴은 두텁며 팔과 다리의 근육들이 조화롭게 발달해 있어서 마치 조각상을 보는 것 같았사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치료에만 집중하자. 유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첫 번째 침을 놓았느니라. 백해열에 침이 들어가자 사내의 몸이 살짝 떨었고 두 번째 침을 단전에 놓자 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였더이다. 사내가 작은 신음을 흘렸사옵니다. 유리는 그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계속해서 침을 놓아나갔더이다. 세 번째 침은 심장 근처의 혈자리에, 네 번째 침은 배꼽 아래 단전에, 하지만 하체의 그 물건은 여전히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고 유리는 마지막 방법을 써야 함을 깨달았사옵니다. 그것은 스승에게서 배웠지만 한 번도 실행해 본 적 없는 비밀스러운 치료법이었더이다. 유리의 스승은 혜정이라는 여의원이었사옵니다. 그녀는 궁중에서 일하다가 어떤 사연으로 인해 민간으로 나온 뛰어난 의원이었는데 특히 남녀 간의 음양 조화에 관한 의술에 능했더이다. 유리야, 의원이 되려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어야 한다. 부끄럽다고 피하면 안 되느니라. 혜정은 유리에게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음양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사옵니다. 진양초 중독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양기가 너무 치솟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 그때 스승이 가르쳐준 치료법이 바로 특별한 약초를 태워서 그 연기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확한 혈자리에 침을 놓아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더이다. 하지만 이 치료법은 의원과 환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 유리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야 스승의 말뜻을 알 것 같았사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사내가 천천히 눈을 떴사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으나 곧 자신을 돌보고 있는 유리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더이다. 촛불 하나가 켜진 어두운 움막 안에서 유리는 마치 관음보살처럼 자비로운 모습으로 창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사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부드러운 촛불에 비쳐 더욱 아름답게 보였고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린 모습은 신비로워 보였더이다. 이곳이 어디옵니까? 그리고 낭자님은? 창수는 목소리가 잠겨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사옵니다. 유리는 물그릇을 가져다가 창수의 입술에 대어 주었더이다. 천천히 드세요. 여기는 산중의 움막이 없고 저는 관아의 의녀 유리라고 하오. 창수는 목을 축인 후에야 제대로 말할 수 있었사옵니다. 그는 유리의 친절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감동하였더이다. 소인을 구해주셨나이까? 산에서 쓰러져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독초를 잘못 드신 것 같더라고요. 창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아직 기력이 회복되지 않아 다시 누웠더이다. 그제서야 자신의 상황을 파악한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느니라. 소인은 창수라고 하옵니다. 서영감 댁의 머슴으로 일하고 있사옵는데 주인마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영지버섯을 구하러 산에 올랐다가 일이 되었나이다. 영지버섯을 구하러 오셨다가 혹시 이상한 풀을 드시지 않으셨나요? 창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하였사옵니다.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부끄러웠더이다. 그게 목이 너무 말라서 물가에서 본 풀을 씹어 먹었는데 그 후부터 몸이 이상해졌사옵니다. 하체에 그것이 가라앉지 않고 창수는 마지막 말을 하며 더욱 얼굴이 빨갛게 되었사옵니다. 유리도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으나 의녀로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더이다.
진양초를 잘못 드신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으니 더 치료가 필요하오. 그때 창수의 눈과 유리의 눈이 마주쳤사옵니다. 촛불 하나가 켜진 어두운 움막 안에서 두 젊은 남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정서가 흘렀더이다. 창수는 유리의 아름다운 눈동자에 빠져들 것 같았고, 유리는 창수의 진실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사옵니다. 유리 낭자님. 창수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마치 찬송가처럼 아름다웠더이다. 유리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사옵니다. 네, 창수님. 유리도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느니라.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겨났고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낸 것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흘렀더이다. 낭자님께서 아니었다면 소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괜찮아요. 이것이 의녀의 도리니까요. 하지만 유리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의무감 이상의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사옵니다. 이 낯선 남자에게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더이다. 창수도 마찬가지였사옵니다. 유리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더이다.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세상에 있다니. 창수는 평생 머슴살이만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운 여인을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사옵니다. 더구나 그녀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니 감사함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솟구쳤더이다. 유리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시원했사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이 창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더이다. 나 같은 미천한 머슴이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것일까? 창수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슬퍼했사옵니다. 하지만 유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 가득했더이다. 창수의 증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사옵니다. 유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일반적인 침술로는 진양초의 독을 완전히 해독할 수 없음을 깨달았더이다. 옛 의서에 기록된 그 방법을 써야 하는가? 유리가 떠올린 것은 스승으로부터 들은 비밀스러운 치료법이었사옵니다. 음양의 기운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초를 태워 그 연기를 마시게 하고 정확한 혈자리에 침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더이다. 하지만 이 치료법은 매우 위험하기도 했사옵니다. 자칫하면 의원과 환자 사이에 원치 않는 감정이 생길 수 있고 치료 과정에서 서로의 몸이 밀접하게 접촉해야 하기 때문이더이다. 창수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치료는 조금 특별한 방법이옵니다. 혹시 놀라시더라도 끝까지 참으셔야 해요. 유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조심스럽게 말하였느니라. 창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투에서 무언가 심각함을 느꼈사옵니다. 유리 낭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사옵니다. 창수의 대답에서 유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느낄 수 있었더이다. 유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준비를 시작하였사옵니다. 유리는 양낭에서 보랏빛 꽃을 꺼내어 움막 한쪽에서 태우기 시작하였느니라. 이 꽃은 음화라고 불리는 신비한 약초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었사옵니다. 곧 달콤하면서도 몽환적인 향기가 움막 안을 가득 채웠고 보랏빛 연기가 피어올랐더이다. 그 향기는 마치 천상의 향기 같아서 맞는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사옵니다. 이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세요. 몸의 기운이 안정될 것이옵니다. 창수가 연기를 들이마시자 그의 눈동자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하였고 온몸의 감각이 더욱 예민해졌사옵니다. 평소보다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고 유리의 목소리도
더욱 아름답게 들렸더이다. 유리 역시 같은 연기를 마시며 평소보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설렘을 느꼈사옵니다. 보랏빛 연기는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일깨웠더이다. 이제 마지막 침을 놓겠어요. 조금 아플 수 있으니 꼭 참으세요.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은침을 들어 창수의 하복부를 향하였느니라. 그곳은 남자의 가장 은밀한 부분 근처의 혈자리였기에 그녀의 마음에도 큰 용기가 필요했사옵니다. 유리 낭자님, 괜찮사옵니다. 저를 믿으셔도 되옵니다. 창수의 말에 유리는 용기를 얻었사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정확한 혈자리를 찾아 침을 놓기 시작하였더이다. 침이 들어가는 순간 창수는 온몸을 떨며 신음을 흘렸더이다. 그 소리는 고통의 신음인지 안도의 신음인지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그의 몸에서 뜨거운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사옵니다. 창수의 신음소리는 움막 안에 울려 퍼졌고 유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느니라. 보랏빛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고 움막 안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더이다. 유리는 창수의 몸에 놓인 침들을 조절하며 그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사옵니다. 침이 놓인 부위마다 작은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창수의 얼굴색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더이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유리는 마지막 침을 창수의 단전에 놓았사옵니다. 그 순간 창수의 몸에서 뜨거운 기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그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더이다. 마침내 창수의 하체가 진정되기 시작하였고 그의 얼굴색도 정상으로 돌아왔사옵니다. 유리도 치료가 끝났음을 확인하고는 침을 뽑으며 말하였느니라.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하룻밤은 더 쉬셔야 해요. 창수는 유리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더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사옵니다. 유리 낭자님, 소인의 목숨을 구해주셨사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괜찮아요. 이것이 의녀의 도리이니까요. 하지만 유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단순한 의무감 이상의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사옵니다. 치료 과정에서 창수와 나눈 눈빛들,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신뢰에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더이다. 보랏빛 연기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대화를 나누었사옵니다. 움막 밖에서는 밤새 풀벌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감성적으로 만들었더이다. 보랏빛 연기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가운데 움막 밖에서는 풀벌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사옵니다. 창수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으나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하고 서로를 의식하며 누워 있었더이다. 촛불이 깜빡거리는 움막 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은 온갖 감정들로 복잡했사옵니다. 유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고 창수는 옆에서 자신을 돌봐주는 유리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더이다. 유리 낭자님, 창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했더이다. 네, 무엇이라도 말씀하세요. 유리도 몸을 돌려 창수를 바라보았느니라.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진지하면서도 어딘가 수줍어 보였사옵니다. 소인이 부끄러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창수의 말에 유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느니라. 말씀해 보세요. 창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하였사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더이다. 낭자님을 처음 본 순간 소희는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았사옵니다. 어찌 이리 아름다우실 수가. 그리고 저를 구해주시는 모습은 마치 관음보살 같았어요. 유리는 얼굴이 화끈거렸으나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더이다.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사옵니다. 창수님도 처음 배웠을 때부터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유리의 솔직한 대답에 창수는 깜짝 놀랐사옵니다. 자신 같은 미천한 머슴을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창수님의 눈빛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더이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사옵니다. 촛불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낸 것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흘렸더이다. 유리낭자님, 소인 같은 미천한 머슴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사옵니다만 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계속 말하였느니라. 낭자님께 특별한 마음을 품게 되었사옵니다. 처음엔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신분이 무엇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유리가 창수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하였사옵니다. 창수는 깜짝 놀랐더이다. 양반가 규수도 아닌 것이 의녀라는 관직을 가진 유리가 신분을 초월한 말을 하다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저도 그저 백성의 딸일 뿐이에요. 다만 운이 좋아 의술을 배울 기회가 있었을 뿐이지요. 창수의 마음에는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사옵니다. 그동안 자신의 신분 때문에 주눅들어 살았던 그에게 유리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더이다. 낭자님, 아니 유리님, 소인의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나요? 창수가 유리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물었사옵니다. 유리는 한참을 침묵하였다가 조심스레 대답하였느니라. 저도 창수님께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사옵니다. 진심만 있다면 충분해요. 창수의 말에 유리는 마음이 더욱 흔들렸사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더이다. 창수님, 정말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사옵니다. 유리님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량한 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을 나누었사옵니다. 밖에서는 밤새 풀벌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소리가 두 사람의 고백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더이다. 유리는 지금까지 연애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사옵니다. 어려서부터 의술 공부에만 매진했고 관아에서 일하게 된 후로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더이다. 하지만 창수를 만나고 나서 그녀의 마음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사옵니다. 그의 진실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마음에 떠올랐고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더이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인가? 유리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사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수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더이다. 창수는 유리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사옵니다. 자신 같은 미천한 머슴을 좋아해 준다니 꿈만 같았더이다. 반드시 유리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창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느니라. 비록 지금은 남의 집 머슴이지만 언젠가는 당당하게 유리에게 청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더이다. 비록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사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하였사옵니다. 창수는 주인에게 돌아가 영지버섯을 구했다고 보고해야 했고, 유리는 관아에서 기다리고 있을 환자들을 돌봐야 했더이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유리님도 몸조리 잘하시고요.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을 억누르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사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라 예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았더이다. 창수는 움막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사옵니다. 유리가 움막 입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더이다. 아침 햇살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사옵니다. 유리도 창수가 산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느니라. 그의 씩씩한 걸음걸이와 넓은 어깨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아쉬웠더이다. 두 사람이 움막을 나서려던 바로 그때였사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느니라. 비가. 처음엔 가랑비 정도였지만 곧이어 세찬 폭우가 쏟아져 내렸사옵니다. 산길은 금세 진흙탕이 되었고 시야는 흐려져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더이다. 이 비로는 길을 갈 수가 없겠어요. 다시 움막으로 들어가야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움막으로 피신하였느니라. 하지만 이번에는 어색함보다는 왠지 반가운 마음이 들었사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더이다. 유리의 옷은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드러냈고 창수의 젖은 머리칼은 그를 더욱 남성적으로 보이게 했사옵니다. 옷이 다 젖었네요. 감기 들까봐 걱정이에요. 유리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창수는 화덕에 불을 지펴 움막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더이다. 이렇게 하면 금세 말릴 수 있어요. 창수의 세심한 배려에 유리는 감동하였느니라. 그들은 불 앞에 앉아 젖은 옷을 말리며 비소리를 들었사옵니다.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건 아닐까요? 창수의 말에 유리는 살며시 웃었더이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있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사옵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사이라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더이다. 유리님, 창수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사옵니다. 유리는 잠시 망설였으나 그 손을 피하지 않았더이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느니라. 어젯밤은 정말 치료였을 뿐인가요? 창수의 물음에 유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사옵니다. 그녀도 어젯밤 치료 과정에서 느꼈던 묘한 감정들을 부정할 수 없었더이다. 그게 그렇다면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환자로만 생각했는데 유리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사옵니다. 창수는 그녀의 진실한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더이다. 그럼 우리 둘 다 마음이 같다는 뜻이군요.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을 나누었사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움막 안의 두 사람에게는 그 소리마저 낭만적으로 들렸더이다. 창수님, 네, 유리님. 저희 이래도 괜찮을까요? 유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창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사옵니다. 괜찮고 말고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요. 창수는 유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느니라. 유리도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편안해졌사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더이다. 창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유리는 의술을 배우며 겪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사옵니다. 저는 언젠가 큰 약방을 차리는 것이 꿈이에요. 정말 멋진 꿈이네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창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자립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창수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린 유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사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졌더이다. 비록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였더이다. 이튿날 아침 비가 그치자 두 사람은 정말로 헤어져야 했사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더이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라 이별의 아쉬움보다는 다시 만날 기대감이 더 컸사옵니다. 유리님, 저는 이 근처 서영감 댁에 머물고 있사옵니다. 종종 약초를 구하러 이 산에 올 텐데. 창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사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더이다.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약초를 캐러 올라와요. 혹시 유리도 창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대답하였느니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사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더이다. 그럼 이 움막에서 가끔 만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만남에 대해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사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되 서로가 약초를 구하러 올 때마다 이 움막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더이다. 창수는 유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사옵니다. 그것은 산에서 찾은 예쁜 돌멩이였는데 햇빛에 반짝이는 것이 마치 보석 같았더이다. 별것 아니지만 저를 기억해달라는 뜻이에요. 그 돌멩이는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신비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사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 같았더이다. 유리는 그 돌을 소중히 받아 품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리고 자신도 창수에게 줄 것을 꺼내었사옵니다. 저도 창수님께 드릴 게 있어요. 유리가 건넨 것은 작은 약초 주머니였사옵니다. 그 안에는 몸에 좋은 약초들이 들어 있었는데 특히 기력을 보강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약재들이 포함되어 있었더이다. 이걸 몸에 지니고 계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사옵니다. 저를 생각날 때마다 향을 맡아보세요. 그 주머니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는데 유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향과 같은 것이었더이다. 창수는 그 향기를 맡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선물을 받으며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누었사옵니다. 그럼 또 만나요. 네, 꼭 다시 만나요. 창수는 유리의 손을 잠시 잡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놓았사옵니다. 유리도 아쉬운 마음을 억누르며 그를 배웅하였더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사옵니다. 창수는 서영감 댁으로, 유리는 관하로. 창수가 서영감 댁에 돌아왔을 때 주인은 그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였사옵니다. 창수야, 영지버섯은 구했느냐? 예, 주인마님. 다행히 구할 수 있었사옵니다. 창수는 산에서 우여곡절 끝에 찾은 영지버섯을 주인에게 드렸더이다. 서영감은 그것을 보고 매우 만족해하였사옵니다. 허허, 이런 좋은 영지버섯을 구해오다니. 수고 많았다. 별 말씀을요. 마님의 병이 나으시는 것이 중요하사옵니다. 그날부터 창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일에 더욱 정성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약초에 대한 관심도 보이기 시작했더이다. 주인마님, 소인이 약초에 대해 더 배워도 될까요? 약초를? 왜 갑자기? 마님의 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서영감은 창수의 적극적인 모습에 감동하였사옵니다. 그는 창수에게 약초에 관한 책들을 빌려주고 마을의 약방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더이다. 창수는 틈틈이 약초 공부를 하며 유리와의 다음 만남을 기다렸사옵니다.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고 언젠가는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더이다. 유리가 관아에 돌아왔을 때 동료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차렸사옵니다. 유리야,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냐? 그런가요? 산에서 좋은 약초를 많이 구해서 그런가 봐요. 유리는 자신의 비밀을 감추며 대답하였더이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에 없던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사옵니다. 그날부터 유리는 일에 더욱 열정을 보이기 시작하였느니라.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도 더 정성을 다했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데도 적극적이었사옵니다. 유리 의녀가 요즘 부쩍 실력이 늘었구나. 고을 원님도 유리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더이다. 유리는 창수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더이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 뿐이었사옵니다. 그날 이후 창수는 자주 약초를 구하러 산에 올랐고 유리도 관아의 일을 핑계로 종종 산중을 찾았사옵니다. 두 사람은 움막에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때로는 함께 약초를 캐며 시간을 보냈더이다. 약속한 지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움막에서 다시 만났사옵니다. 서로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더이다. 유리님,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창수님.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맞이하였느니라. 그들은 움막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사옵니다. 창수는 유리에게 자신이 공부한 약초 지식을 자랑하였고 유리는 그의 열정에 감동하였더이다. 정말 많이 공부하셨네요. 이제 웬만한 약초는 다 아시겠어요. 유리님께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날 유리는 창수에게 약초 채취 방법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 이곳저곳을 다니며 약초를 캤더이다.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사옵니다. 더운 날씨에는 시냇가에서 발을 담그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도시락을 나누어 먹기도 하였더이다. 창수님, 이 계곡물이 정말 시원해요. 그러게요. 유리님과 함께 있으니 더욱 시원한 것 같아요. 창수는 유리에게서 약초에 대한 지식을 배워 점점 더 훌륭한 약초꾼이 되어갔고 유리는 창수의 순박하고 성실한 마음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사옵니다. 가을이 되자 두 사람은 단풍 구경을 하며 산책을 즐겼더이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사옵니다. 유리님, 이 단풍잎처럼 우리 사랑도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이미 충분히 아름다워요, 창수님.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는 날에도 두 사람은 변함없이 움막에서 만나 사랑을 확인하였느니라. 추운 날씨에는 움막에서 불을 피우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사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창수는 동네에서 소문난 약초꾼이 되었사옵니다. 여러 집에서 그의 약초를 구하려고 했고 서영감도 창수의 능력을 인정하여 더 좋은 대우를 해주었더이다. 창수야, 내가 이렇게 약초에 능하다니 놀랍구나. 주인마님 덕분이옵니다. 하지만 창수는 모든 것이 유리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사옵니다. 그녀가 가르쳐준 지식과 격려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더이다. 유리도 창수와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장하였사옵니다. 그와 함께 산에서 직접 약초를 캐며 자연에서 배운 지식들이 그녀의 의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더이다. 유리 의녀의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는구나.
고울 원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유리는 창수와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렸사옵니다. 그와의 사랑이 그녀에게 새로운 영감과 활력을 주었던 것이더이다. 봄이 다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지도 1년이 되었사옵니다. 그들은 그날을 기념하여 특별한 만남을 가졌더이다. 창수님, 벌써 1년이 되었네요. 그러게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가서 그때를 회상하였사옵니다. 창수가 진양초에 중독되어 쓰러져 있던 곳, 유리가 그를 구해준 그 장소에서 그때 유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다행히 우리가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였사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들의 사랑은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더이다. 창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리님.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하였사옵니다. 비록 세상에 공개할 수는 없는 사랑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더이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세상에 우리 사랑을 알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유리님. 제가 더 노력해서 당신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창수의 다짐을 들은 유리는 가슴이 뭉클해졌사옵니다.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아는 그녀는 그 약속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더이다. 사람들은 몰랐사옵니다. 마을의 성실한 약초꾼 창수와 관아의 젊은 의녀 유리가 깊은 산중의 움막에서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산의 나무들과 바람과 구름들은 모두 알고 있었더이다.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를.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사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해도 두 사람의 진심을 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몇 년이 더 흘러 창수는 마침내 독립하여 자신만의 약방을 차릴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유리의 도움과 격려, 그리고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더이다. 유리님, 드디어 제 약방을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창수님. 항상 믿고 있었어요. 비록 두 사람은 여전히 비밀스러운 연인으로 남아 있었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사옵니다. 창수는 훌륭한 약초꾼으로, 유리는 뛰어난 의녀로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타오르고 있었더이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산중의 움막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성지가 되었사옵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산중에서 벌어진 의녀와 머슴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이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분과 격식을 따지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더이다. 유리와 창수의 사랑처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비록 세상의 시선 때문에 숨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랑의 순수함과 진실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사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운명적인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더이다. 유리가 창수를 구해준 것은 단순한 의녀로서의 의무였지만 그 과정에서 피어난 사랑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사옵니다. 비록 그들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산과 바람과 구름이 증인이 되어 그 아름다운 사랑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진실한 사랑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오. 허허허,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사옵니다만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비밀스러운 사랑들이 꽃피고 있을 것이니 그 모든 사라들이 유리와 창수의 사라처럼 아름답고 순수하기를 바랍니다.